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정년이가 끝났습니다. 일단 김태리라고 하는 배우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배우가 갖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마도 작품을 고르는 안목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김태리라고 하는 배우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참 영리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대 분위기상 극 분위기가 몰락을 하는 국국을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해피하게 마무리한 것도 참 좋았죠. 게다가 직접 소리를 배워서 대역 없이 본인들 소리로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것도 참 감탄스럽기도 합니다. 국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을 다룬다는 것도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영화나 드라마 또 어떤 장르나 대체로 쉽지가 않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정표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전체를 볼 때 좋았던 장면이 여러 군데 있고 의미 있던 대목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던 대목을 꼽으라면 어디였을까요? 단연코 주란이와 정년이가 아사달 아사녀를 맞추던 대목, 그러니까 국국을 포기하고 결혼을 위해 떠나야 하는 주란이가 마지막으로 정년이와 연습을 하던 그 장면이죠. 아사녀가 꿈에 아사달을 만나는 대목이었습니다. 대사만 있던 장면이었는데요. 아사녀는 부디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하죠. 오매불망 기다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주란이의 고백과도 같은 이 대사에 정년이가 충격을 받을 만큼 감동을 합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주란이의 실제 마음이었고 고백이었으니까요. 정년이가 마지막으로 택한 국극이 아사달 아사녀 이야기여야 했던 이유, 그리고 이 장면이 가장 핵심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사달과 아사녀 이야기는 슬픈 전설이죠. 아사달은 백제의 사람입니다.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서 백제 사람인데도 신라로 넘어가 작업을 합니다. 신라와 백제가 서로 협조를 이룬 것 같죠. 예로부터 백제에 탁월한 석공이 많았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날아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동 방법을 생각한다면 백제와 신라는 힘없는 백성으로서는 천리길이었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었겠죠. 아사달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사녀죠. 드라마에 나오는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한 천재적인 영감을 기다렸고, 영감이 생기면서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합니다. 긴 시간이었겠죠. 일일이 정으로 만드는 수작업이고 또 영감도 기다렸다고 했으니까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을 겁니다. 5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두고 온 아사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다 천리길을 다른 나라 신라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마저도 남편 아사달을 만날 수가 없죠. 비달은 탑이 완성이 되면 영지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추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탑이 완성이 되면 신라 미령공주와 아사달이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말까지 하죠. 탈비가 아사녀가 없어야 아사달이 신라 최고의 탑을 만들 거라는 생각으로 아사녀를 속였던 겁니다. 기다림에 지친 아사녀가 결국 죽게 되죠. 아마도 죽기 전에 꿈에서 보던 아사달을 만나던 장면이 바로 주란이와 정년이가 연습을 했던 그 대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드라마상으로는 아마도 짧은 시간으로 나오지만 아사달을 그리워하며 연못에 탑이 오르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사녀겠죠. 아마도 극중에서는 그 기다림을 지독하게 견뎌낸 아사녀를 보고 비달이 최후의 수단으로 미령공주와 결혼이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했던 걸로 보입니다. 낯선 타지에서 그리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아사녀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늘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던 백제 여인 아닙니까? 먹는 거다, 잠자는 문제도 여자 혼자서 쉽지 않았을 거고요. 거기에 미령공주와 결혼 이야기까지 전해졌으니 지쳐가던 아사녀의 모든 소망을 뺏었고 결국 희망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했죠. 백제에서 알콩달콩 부부로 살아가던 아사달과 아사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땅 신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걸 원치 않던 연인들 아니었을까요? 헤어져야만 했던 부부입니다. 다른 나라로 갈라서야 했던 부부고 그 연인을 찾아 기다리다 죽은 아내가 바로 아사녀죠. 아마도 그 이야기를 주란과 정년에게 대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택한 작품인 이유죠. 주란이가 정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죠. 금지된 사랑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에 주란이가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한계죠. 아사녀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와도 비슷합니다. 아사녀가 혼자서 기다릴 수 없는 낯선 나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마저도 종교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남편임에도 만날 수가 없어서 그저 연못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멀리서 늘 정년이를 마음에 품고 보아야만 하는 주란이가 연못만 바라봐야 했던
아사녀와 비슷하죠. 주란이가 가진 그 감정은 낯선 나라고 혼자서 가지고 견뎌야 하는 현실입니다. 신라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아사녀처럼 정년이가 있는 것도 다른 나라죠. 아사녀는 아사다를 찾아 떠났지만 주란이는 정년에게 가지를 못하고 현실에 수긍을 하게 됩니다. 아픈 언니와 엄마의 요청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주란이의 운명이 됐죠. 좋아하는 국국도 버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들, 금지된 주란이의 마음을 보여주기에 아사달과 아사녀가 너무 좋았죠. 아사달과 아사녀를 택한 첫 번째 이유가 주란이의 감정이었다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한계에 관한 이야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건 이 드라마가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시대극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출발해서 줄곧 견지해왔던 한계에 관한 메시지 같습니다. 전통극이라고 하는 한계이기도 하고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한계이기도 하고요. 아사녀는 부디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하는 말을 꿈속에서 아사달에게 하는 걸로 보이죠. 오매불만 기다린다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란이의 속마음이기도 하겠지만 또 희망에 관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뚫고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희망, 그 희망에 대한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여성 국극입니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졌죠. 공교롭게도 기자들은 모두 남자고요. 메란 국극단을 등쳐먹고 정년에게 사기를 치던 PD도 모두 남자입니다. 남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지나는 동안에 가장 약한 존재가 그 시대에서 여성이었죠. 제약도 많고요. 한계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극에서 가장 인기 있고 화제가 되는 역할은 바로 남자 역할입니다. 왕자라고 부르죠. 문옥경이 왕자였고 이제 정년이가 왕자가 됐잖아요. 문옥경이 왕자일 때 그 왕자를 붙잡고 살던 해랑은 문옥경이 떠나면서 폐인이 돼버립니다. 해랑도 스타였는데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왕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자 문옥경이 없는 메란 국극단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죠. 왕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랑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죠. 역설적입니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역인데 그런 극단인데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은 남자 역할입니다. 그건 단순히 남자 역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한계와 차별을 넘어서는 이상향 같은 거죠. 그 압축됐던 대표되는 상징이 주란이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대목을 파고들지 못하고 부각을 시키지 못했던 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루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사회나 환경이 주는 한계를 포함하고도 있겠지만 주란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한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상징이거든요. 금지된 사랑이니까요. 단순히 금지된 사랑만이 아니라 부딪히고 가로막아서는 모든 한계와 편견을 넘어서는 것, 그 한계와 편견을 넘어서는 날 그걸 기다린다는 말과도 같겠죠. 아사녀의 죽음이 아닌 주란이가 국극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며 다른 길을 가던 현실이 아닌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는 희망, 한계를 넘어서는 희망, 그걸 말하기 위해 아사달 아서녀의 이야기를 가져왔고 주란이가 정년이와 연습하며 그 대사를 마지막에 던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척 중요했던 거라고 보이고요. 기다리는 또 다른 정년이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필요한 새로운 왕자,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왕자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고요. 정년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